네, 오늘 자유지성 라이브 강의 36회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내러티브 전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부터 어려워, 제목부터. 내러티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제목부터 외국어가 나오니까 어렵죠. 골드만삭스 매크로 전망과 장단기 금리 역전의 위기 이론이라는 주제로 시장을 전망하고 우리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지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죠. 그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양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골드만삭스에서 7월 17일에 나온 보고서가 최근 금융시장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은 어떻게 거시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가, 매크로 시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하고 있는 매크로 시황을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보고서를 습득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지표를 가지고 비슷한 전망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 이론하고 경제지표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전망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평가받는 분은 어떻게 보고서를 쓰고 있을까,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한 거에서 다 나오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의 경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미 올라간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의 매크로 보고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들어보면은 그렇지만은 않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론, 이거는 이전에 30분 강의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 강의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고, 그때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경제 위기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금융시장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어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론인 거죠.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게 위기 이론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이 위기 이론을 얘기하면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금리의 기대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화폐금융론에서 배우는 건데요. 이 기대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차근차근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만한 침체, 이걸 우리는 연착륙이라고 하죠. 완만하게 경기가 과열해서 과열이 식혀지는 거, 이걸 우리는 완만한 침체 내지 연착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완만한 경기 침체는 오히려 시장에 좋을 수 있다. 완만한 경기 침체가 있어야 오히려 장기적으로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는 반대로 신흥국들의 이머징 마켓에 골디락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달러 스마일 이론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같이 한 번 더 복습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어렵죠. 작년에 30분짜리 강의하면서 골디락스의 조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골디락스가 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도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주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후원 주신 분들, 수진님, 류치맘님 감사드립니다. 수진님이 요새 안 보이셔가지고 어디 가셨나 했는데 후원을 주셨더라고요. 또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오셨으면은 채팅방에 인사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오셨으면은 녹방 들으면서 제가 수진님께 감사 인사 드리는 마음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리치맘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우리 콘서트 끝나고 나서 수고해 주신 봉사자, TF 활동하신 분들 제가 회식 대접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모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임할 때 우리 리치맘님이 오신 분들 차 한 잔씩 대접해 드리라고 리치맘님이 소중한 후원을 많이 주셨어요. 네, 리치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7월 17일 글로벌 매크로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뷰라고 나와 있죠. 뷰라는 말은 전망이라는 뜻이에요. 글로벌 전망, 내러티브 전환이라는 제목입니다. 7월 17일에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로 금융시장에서 화제가 된 보고서입니다. 왜 화제가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 내용들이 꽤나 어려워요. 또 길고 각종 이해하기 힘든 그래프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골드만삭스 글로벌 분석 보고서를 완전히 독파를 하겠습니다. 강의가 오래 걸릴 거지만 완전히 독파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어렵지 않구나 이 인식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뭐 하는 은행이냐? 골드만삭스는 다국적 투자은행인데요. 미국 은행이에요.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입니다. 1869년에 유태인인 마커스 골드만이 설립을 했고요. 당시에 채권 매매를 대신해주는 회사였어요. 골드만과 사무보조원, 경리 이렇게 3명이 세운 채권 매매 대리 회사였어요. 엄청 조그만 회사였죠. 네, 마커스 골드만이 2명 직원 데리고 채권 매매를 대신 해준 거예요. 이 채권 매매 대리 회사가 골드만삭스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커스 골드만의 이름을 따서 골드만삭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골드만삭스의 정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사업을 보는 시야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커스 골드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업을 보는 시야를 5년 뒤로 조준하고 장기적으로 5년 뒤로 조준하고 오래 받아갈 상여금 따위를 잊어버리는 헌신과 장기적 투자 관점을 견지해라. 이게 골드만삭스의 정신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정신이 마커스 골드만이 말한 이 말에 그대로 담겨 있죠. 사업을 보는 시야를 5년 뒤로 조준해라. 오래 받아갈 상여금 따위를 잊어버리는 헌신, 장기적 투자 관점. 장기적 투자와 헌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눈에 띌 거예요. 마커스 골드만이 MZ세대라고 말하는 여러분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 잔소리 첫 번째입니다. 마커스 골드만이 MZ세대나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을 거예요. 월급만큼만 일한다. 받은 만큼만 일한다.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MZ, 조용한 사직. MZ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월급만큼만 일하고 일을 더 시키면 바로 사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새 MZ세대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사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최악의 인턴이라고 하면서 열정페이라고 하죠. 열정페이. 그러니까 돈을 조금 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이게 최악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커스 골드만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월급만큼만 일하세요.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여러분들은 큰 부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월급만큼만 일하세요.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걸 열정페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떠나세요. 여러분들은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큰 부를 절대로 못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상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커스 골드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봐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면접을 볼 때는 맹세를 하죠. 이 회사를 위해서 혼을 바치겠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면접을 볼 땐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오면은 이게 웬걸? 면접 볼 때 이야기한 건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야. 다 어디 갔어 거짓말하고. 월급만큼만도 일을 안 해요. 월급만큼도 일을 안 해. 월급만큼만 일하면은 그나마 나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이야기를 드릴게요.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랑은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일을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영원히 그렇게 머물러 있는 한 그분하고는 큰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더라도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를 이루고 싶지 않으시면
딱 월급만큼만 일하시면 돼요. 월급만큼만 일하지 않고 내가 월급 받은 거에 10배를 일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이미 여러분은 그 일에 통달해 있을 거거든. 나와서 내 일을 하고 있겠죠. 내 일을 하는 거, 내 사업을 하는 거는 내가 일한 만큼 돌아오니까. 그런데 회사는 내가 많이 일을 하면은 회사가 가져가지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일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간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짓가랑이 붙들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바짓가랑이 붙들고. 자연스럽게 MZ세대의 연봉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열정페이라고 불평만 하면서 맨날 연봉 안 올려준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를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이야기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연상님 지금 20대죠. 연상님 20대인데 지금 어떻게 일해요? 아르바이트 3개, 4개씩 하면서 뭐 밤낮 가릴 것 없이 일하죠. 그렇게 일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월급만큼만 일한다.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하고는 큰 일을 도모를 못합니다. 그런 분이 리더라면요, 그 회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골드만의 말을 여러분들한테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보는 시야를 5년 뒤로 조준해라. 오래 받아갈 상여금 따위를 잊어버려라. 헌신해라.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현대그룹 회장 아산 정주영 회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나는 더 많이 일하려고 늘 새벽에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더 많이 일하려고 해요. 더 많이 일하려고.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고통이 사라지고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인 것 같았다.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틀을 닦으신 분이죠. 우리나라 사업가 중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한 분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 많이 일하려고. 더 적게 일한다고 말 안 하죠. 더 많이 일하려고.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고통이 사라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되겠나?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고통이 사라지고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고통이 안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면은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일했던 게 결국 결실로 돌아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힘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은. 정주영 회장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이 일해라.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일해라. 그래서 신뢰를 획득해라. 그것만이 여러분이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아끼는 것만으로는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부를 이루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라. 내가 받은 거에 수배를 훨씬 많은 분량을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어라.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게 일해서 지금 여러분들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힘이 나게 됩니다. 오늘 돈패닉님 오셨나요? 돈패닉님 작년에 투자하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마지막 물건을 최종적으로 전세를 맞추면서 이 위기를 벗어났다. 작년에 너무 힘들다, 너무 공포스럽다,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힘내고 견뎌야 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파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내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를 더 담금질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패닉님이 당시에 그 고금리를 썼죠. 고금리를 20% 가까운 고금리를 쓰면서 돈패닉님이 고시원을 코스모스님 밑에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돈패닉님 인수한 고시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죠. 여러분들, 고금리 20% 가까운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고 창출하기 위해서 20% 고금리를 받아가지고 고시원을 창업했다는 거야. 근데 고시원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고 있죠?
40%, 50% 내고 있죠. 그 다음에 권리금이 어떻게 됐죠? 권리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돈팽님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많던 물건 중에 마지막 거를 드디어 세팅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1년간의 참 힘든 인구의 시기를 견뎌낸 거예요. 해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고금리도 저금리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고시원은 지금 서로 더 높은 권리금에 팔라고 부동산들에서 전화가 오고, 근데 절대로 그 고시원을 팔지 않죠. 왜냐면은 돈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가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좋은 거위 한 마리를 잘 키우고 있다. 우리 미실님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작년에 미실님 방송하면서 미실은 고시원 원장이 된다. 미실은 고시원 만실을 한다. 미실은 할 수 있다. 미실님이 그때 참 고민 많이 하고 힘들어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고시원 계약하면서 계약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생각한 뜻대로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고 참 힘들어했었죠. 미실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미실님 고시원이 수익률이 50%가량 될 겁니다. 미실님 그 고시원 가서 공사하는 사진 여러분 다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미실님 노래도 잘 부르고 참 고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뮤지컬 배우로서는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도 예쁘시고, 미실님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서커보드 치고 본인이 막 아이스핑크 사다 가지고 막 붙이고 막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보고서 철거도 자기가 막 직접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공사 인테리어를 완료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실님 고시원이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 놀라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실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고시원을 창업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거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실님 이제 수익률 100% 가는 거죠.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만실고고 방 볼 때 수익률이 50%를 넘었는데 이제 100%가 됐군요. 여러분, 우리 미실님한테 박수 한번 드립시다. 드디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미실님은 할 수 있다, 미실님은 만실을 채운다, 미실님은 부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줬는데 미실님 축하드립니다. 고시원 수익률이 100%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실님과 돈패닉님이 그 시도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냐라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은 미실님이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에 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미실님이 과감하게 고시원을 매수하고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하고 정말 허름한 고시원을 멋진 고시원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수익률이 100%를 찍고 있다는 거죠. 돈패닉님은 왜 그렇게 고시원을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금 흐름을 뽑아내야 되니까 너무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창업을 한 거죠.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그 시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그냥 밥 먹으면서 누워 자고 일 안 하고 그냥 만화책 보고 영화 보고 그러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미실님 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분이 1분 1초를 허투루 안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유지성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도 하고 송모임도 운영하고 임장 스터디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와중에서 애들도 보고 있죠. 얼마 전에 애들 아파가지고 고생도 했죠. 본인 코로나도 몇 번 걸렸죠. 그 다음에 고시원 창업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혼자 공사 다 했죠. 그 다음에 그 고시원에서 사고 있어가지고 경찰 출동해가지고 미실님 밤에 가고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실님이 지금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도전에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 그럼 그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건 물어볼게요, 여러분. 코스모스님이 우리 미실님, 돈패닉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시원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 그렇게 세심하게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코스모스님은 또 2호점을 창업을 했죠. 그럼 코스모스님 부의 조건 수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코스모스님은 이미 파산으로 갔다가 올라오신 분이라고. 이미 파산으로 내려갔다가 바닥을 보고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럼 코스모스님은 바닥을 봤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창의적인 사업을 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은, 그 절박함과 그 실패가 없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성공이 있었겠냐라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에 처하면 내 힘든 것만 생각해. 나는 힘들었으니까 끝났어. 난 안 할 거야. 난 그만할 거야.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역시 내 인생은 아닌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성공의 길을 정확히 걷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 그 고통을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률 100%를 못 거두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절박한 사람만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혼을 다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돌아오는 건 수익이죠. 수익은 고통의 위자료니까. 그러면은 힘이 나는 게 신이 내린 축복인 거예요. 이게 정지용 회장님이 말하는 신의 축복인 거예요. 미슐림 지금 고시원 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공간대에서 하면 너무 좋네. 또 해야지. 이제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수익의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미슐림이 고난에 처하지 않았다면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페이님 여러분들 20% 이자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난에 처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거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리고 고통을 뛰어넘는 거지.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잔소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MZ세대 한국에서 노동시간 많다고 그 주 60시간도 많다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을 얼마나 때렸습니까? 주 50시간도 많다, 60시간도 많다, 노동시간 감축해라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60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60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MZ세대 여러분들한테 던져볼게요. 혹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나 주당 50시간이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썩어 빠진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주 50시간 일하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노동시간을 자꾸 줄여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야근하고 특근해가지고 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다는데 왜 국가에서 간섭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막냐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제가 지금 트위터 올린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부자가 되겠다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을 돈을 날로 먹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를 이룬다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식을 바꾸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으르게 일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이 먹으려고 하죠? 그게 놀부심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일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세금 뺏어가지고 나 먹여달라는 거잖아요. 제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죠. 제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제일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걸 어떻게 하면 빼뜨려 먹을까 그 생각을 하고 평등사회를 주창하면서 가진 사람들 거 빼앗아가지고 내가 살찌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이게 좌파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세금 뜯어가지고 자기들은 억대 연봉 받잖아요. 그럼 왜 그 연봉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는 건데?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재균님 66살 저도 하루 17시간 일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80시간은 일해야 됩니다. 때로는 100시간 이상 일해야 되고 80시간 이상 일하면 고통의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존경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일하면서 집에 들어갔나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라꾸라꾸 침대요. 지금 여기 우상단의 라꾸라꾸 침대 보이시죠? 이제 라꾸라꾸 침대는 이제 우리 옛날 이야기고. 어쨌든 자,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이거 제가 트위터 사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트위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지금은 X로 바뀌었죠. X로 사명을 바꿨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주 100시간이라는 거예요. 주 100시간. 우리나라는 주 69시간도 못 시켜요. 그 정치인들이 마치 착한 척하고 여러분들 위하는 척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민주당들, 그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못 시켜요. 일을 많이 못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 어떻게 주 100시간을 일을 시키고 본인도 100시간 일해요. 본인도.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직원들에게 24시간 연중 무휴 근무를 요구했대. 쉬지 마라. 24시간 일하고 연중에 휴가가 없어요. 24시간 연중 무휴 근무예요. 연중 무휴 근무. 이거를 요구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해야 부를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 밑에서 일을 안 하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그 최근에도 그 메일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직하님은 좋겠대요. 왜 좋아요? 직하님은 본인 직업도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잘 되는 것 같대. 그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대. 부럽대.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 일하세요? 일주일에? 리치맘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수수다 할 때 저한테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하루도 쉬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쉴 시간이 어딨어요, 여러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잠자는 시간 진짜 아까워요, 여러분. 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몸이 2개, 3개였으면 좋겠어. 내 팔이 8개였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이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 3, 4시간씩 자고 그거 한 일주일 가고 이러면은 몸이 아파요, 이제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주말에 한번 몰아서 자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근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쉬냐면은 쉬면은 더 스트레스야. 쉬면은 그만큼 시간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하루를 쉬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8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데 18시간을 다시 내가 채워야 되잖아요. 18시간을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거야. 진짜 너 무거워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서 일이 의외로 능률이 있게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같은 날은 자료가 빨리 준비돼가지고 밥을 먹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목소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능률이 올라가지고 일이 잘 됐어. 그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쉬면서 시간을 날려버리면은 그 시간을 다시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야, 진짜 가슴이 콱 막혀요. 그래서 진짜 100시간 일해야 돼, 진짜. 네, 100시간 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절대 무리해서 몸을 망가뜨려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젊은 분들 제 말 듣고 잘 기억해 두세요. 저한테 메일 그렇게 보내도 특별한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직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직하님 그 유튜브도 잘 될 수 있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쉬지 않고 일하시면 돼요. 뼈와 혼을 갈아 넣으면 돼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여기에 다 갈아 넣어가지고 나보다 더 멋진 작품을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오늘 강의도 그래요. 저 오늘 강의도 저처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고 방송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서 공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골드만삭스 이야기하면서 이 조직 문화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채권 대리회사, 3명으로 시작한 채권 대리회사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가득한, 부정과 비관만이 가득한 MZ세대와 혹여 불만이 가득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 생각을 뜯어 고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 할 거라고. 이 잔소리를 들으시고서 언짢으시면 안 들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강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성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조직이 안 돌아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없으면 직하데미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 조직에서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여러분은 그 조직의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 커뮤니티 조직 모임이 안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미 탑을 찍고 있는 거예요. 미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로 미실님 이야기해 볼게요. 미실님은요,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어느 조직에서건 대입을 해보시고 내가 없을 때 이 모임이 돌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활동이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옆에 보면 멋있는 사람 한 명 있죠? 이 사람 누구죠, 여러분? 패션도 멋있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네요. 영국 총리 리시 수넥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네, 최근에 영국 총리가 됐죠.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독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독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로 유명합니다. 면접을 볼 때요, 20회 이상을 면접을 봐요. 이 조직에 대한 헌신을 보기 위해서 20회 이상의 면접을 봐서 검증을 합니다. 나보다는 우리.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뭐라고 하죠? 오래 받아갈 상여금 따위를 잊어버리는 헌신이라고 마커스 골드만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몫을 안 챙겨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 받을 거를 5년 뒤로 미룰 정도로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서건, 어느 조직에서건요. 그거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얘기하는 거야. 왜 올해 상여금 안 줘요?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줘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쥐꼬리밖에 안 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그만큼밖에 안 일하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뢰와 평판을 최우선으로 한다. 장기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신뢰를 쌓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손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신뢰가 반드시 이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문화예요, 여러분. 골드만삭스의. 그리고 리시 수넥이 왜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놨냐면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됐고 엄청난 부를 이룬 부자죠. 조만장자예요, 리시 수넥은. 그래서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명의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글로벌 투자은행 2위가 됐죠. 글로벌 투자은행 2위. 1위는 JP모건이고요. 2위가 골드만삭스. 3, 4, 5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 한다고 딱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얼마 전에도 너무 고통스럽다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 큰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이 있는 것이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80시간 정도는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100시간 이상 일해야 됩니다. 80시간 이상 일하면 고통의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고통이 사라지고 힘이 난다. 이게 신이 내린 축복이고 부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되게 이제 금리가 40년 만에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겨내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 커지겠죠, 규모가. 그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이번에도 또 이겨내야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에 투자의 규모와 사이즈가 훨씬 커지죠. 훨씬.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길을 아마 걷게 될 거예요. 아마. 자산이 많아질수록 내야 되는 부담과 의무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의 크기, 압력의 크기, 부의 크기 여러분들이 지금 다 키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네, 위기를 넘기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자 200, 300 냈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
근데 뭐 지금 이자 200~300만 원 하면은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 부의 그릇 여러분들이 계속 키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내자, 잘 견뎌내자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힘내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200, 300, 500, 1000 뭐 힘들 건데 여러분들 요거 잘 이겨내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거 진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능히. 그때 생각이 될 거예요. 와, 그때 나 그냥 그때 가만히 있었고 그때 포기해버렸으면 나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나 이거 이겨내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커졌네. 이렇게 내 마음의 그릇이 커졌고 내 부의 그릇이 커졌네. 우리 윈지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부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힘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벨님도 이게 참 고난이 많았는데 골든벨님도 잘 이겨내고 지금 투자를 멋지게 해내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고시원 그 만실고고 3기에 들어가기 위해선 다음 기수니까요. 이번 기수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다음 기수에 3기 운영하니까 그 3기 운영하기 전에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한 달 방학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고시원 임장 나가셔가지고 임장기 쓰시면 됩니다. 네, 한우리님도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한우리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리고 한우리님 지금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내셔도 되는 게 한우리님 지난 시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보다 더 힘든 일은 자기가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봐도 없더라. 전쟁은 죽어나가는 경험인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죽어나가진 않더라.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 그 영상을 제가 또 보내드렸으니까 한우리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낼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우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힘내시라고 제가 오랜만에 빵빠리 한번 올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잔소리를 그만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빵빠리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 고통의 시기가 지나가면 정말 큰 부의 결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지를 잃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힘드실 때 노트에 할 수 있다 100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저도 요즘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빵빠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잔소리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네, 글로벌 뷰, 내러티브 전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